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가치주의 경제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가치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이해되실 수 있도록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총 12가지 항목을 비교할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소유 및 생산의 목적, 물물 교환의 방식은 어떠한지, 분배 또는 획득의 방법, 화폐와 화폐의 발행의 방법, 사유재산과 토지 소유의 인정 여부, 소득 창출의 방법, 빈부의 대물림 여부, 세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거두는지, 경제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일어나는지, 부채의 존재 여부와 경제 위기는 일어나는지, 복지의 방법과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는지를 각각 비교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이미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계이고, 공산주의는 사실상 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실현했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공산주의는 보다 완전하게 성숙해서 이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산주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이 가치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비교하는 비교 항목은 생산수단과 목적인데요.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산주의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항목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생산수단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치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각각의 개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생산의 목적은 자본주의에서는 개인들이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생산을 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개인들이 생산에 대해서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받기 어렵고 사회적 의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 함께 필요로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가치가 클수록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더 커지는 그러한 경제입니다. 물물 교환의 방식은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에 이윤을 붙인 가격을 시장에 내놓아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공산주의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하지 않고 일괄적인 배급을 받게 됩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다만 거래 시에 공급자는 이윤을 붙이지 않은 원가를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가치 산정 시스템을 통해서 권장 공급 가치가 산정이 되어서 거래 전에 소비자가 이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자본주의와 다르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거래 시에 이윤을 붙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거래 시에 이윤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거래 시에 이윤을 붙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붙이게 되면 공급자마다 붙이는 이윤의 편차에 의해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이윤이 누적이 되어서 소비자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평생에 걸쳐서 소비자의 위치에만 서는 사람들은 결국 손실의 누적으로 가난해지고, 반대로 평생에 걸쳐서 공급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은 이윤의 누적으로 부가 쌓이게 됩니다. 이윤이 거래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며 거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거래에서 서로 간에 이윤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가치가 가치 그대로 교환이 되는 시장 경제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인 권장 공급 가치가 얼마인지를 가치 산정을 통해서 거래 전에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으며, 소비자는 가치 산정 시스템에서 산정된 권장 공급 가치와 공급자가 제시한 거래 가치를 비교해서 거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의 이윤을 붙였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가 거래에 임하게 되지만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격 정보가 제공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분배나 획득의 방식은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그것이 곧바로 자신에게 수입이 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도 근로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기에 거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거래만 체결되면 가치와 무관하게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가치를 제공하더라도 시장에서 가격을 높게 인정받는다면 공급자는 큰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피고용자라면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의 서비스 가치의 정도와 크기에 상관이 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규직을 선호하게 되고요. 고용자라면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서 지불해야 하는 월급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려고 하게 됩니다. 큰 기업체에서는 때가 되면 임금 협상을 진행합니다. 노조 측에서는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업과 같은 수단도 동원하게 됩니다. 사측에서는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게 됩니다. 임금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파업이 결정된다면 사측에서는 직장 폐쇄와 같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보다 더 받으려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시키는 일보다 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두 다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거래나 계약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의 거래에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가치를 부풀려서 소비자를 속이더라도 거래만 체결되면 공급자는 가치를 부풀린 만큼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독과점이든지 알맹이 양을 줄이고 포장을 과다하게 하든지 저질의 재료를 사용하든지 광고를 과다하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훌륭한 제품으로 보이도록 속이든지 그 밖에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 거래만 이루어지면 공급자는 그만큼 더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을 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뒤지고 발품도 팔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제공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거래만 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게 되고 더 이익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거래의 방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시장 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나 획득의 방식이 거래를 통한 시장의 인정이 아니라 그냥 국가나 사회로부터 배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공산주의라면 아마도 균등한 배급이 될 것입니다. 각 개인마다 원하는 것이 제각각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한 균등 배분으로는 각 개인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균등 분배 이후에 각 개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물물교환을 하게 되는 그러한 지하 경제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분배나 획득이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거래 전에 가치 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가치 산정의 결과로 권장 공급 가치가 얼마인지를 소비자들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장 공급 가치는 단순한 정보이지만 소비자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원가에 해당되는 권장 공급 가치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 경제의 거래에서 체결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있다면 그에 맞는 체결 가격이 결정이 될 테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사라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체결 가격이 권장 공급 가치에 수렴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권장 공급 가치는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유익이 발생할수록 공급자가 지불받는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 분배나 획득의 방식은 다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수록
공급자는 더 많은 가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정해진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에 기여를 한 만큼 그대로 그 가치를 지불받게 됩니다. 더 벌고 싶으면 더 가치 있는 결과물을 내놓으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 임금 협상이나 임금 투쟁이나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올려놓은 이 채널의 유튜브 영상에 몇 가지 사례가 올라가 있고요.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 가치주의를 비교하는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관련된 영상들을 영상 아래의 본문에 링크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링크를 클릭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공유, 그리고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